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남도가 역대 최대인 국비 1,195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남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경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내 지역의 사업들을 심사한 심사위원장과 전체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헬로 이슈토크에선 앞으로 3번에 걸쳐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은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입니다. 정규식 경남대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이재환 바른미래당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성과 듣고 어떠셨습니까? 도시재생학자이신 우리 정규식 교수님께서는 감회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신청한 그 지역, 선정된 모든 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공모기간 내내 주민들과 함께 협력으로 하는 공모사업 계획 수립은 지난 여름을 열정으로 뜨겁게 달군 시간이었습니다. 네. 도시재생은 경남에서 북상한다 할 만큼 경상남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뉴딜 사업 공모 시작 이후 역대 최고인 국비 1,195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중앙정부 공모 5곳과 강력에서 선정한 공모 5곳이며 특히 중앙공모사업 중 중심시가지형은 전국에서 18곳밖에 없는데도 네. 경상남도에서 5곳이 선정됐다는 것은 큰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상남도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주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강력시와 달리 차별화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 사업과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했었습니다. 또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공모 선정 시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이라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취지에 맞게 네. 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재환 위원장께서는 현재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회 그리고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시죠. 요즘 뭐 청년의 삶이 좀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소식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반갑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불안과 청년 실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핵심은 문화, 예술, 관광입니다. 네. 즉 볼거리, 먹거리인데요. 국비 지원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이슈토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선 시간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에 인력난이 좀 존재한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 경제적 조직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효과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를 계기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은 총 24곳이 선정되었고 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원도심 공공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효과를 거두게 되면 도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어떤 일자리들이 지금 생기는 겁니까? 네, 우선 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문 인력 코디네이터 양성이 시급합니다. 네. 주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전문 활동가도 양성이 시급하죠. 실제 사업에 적용될 사회적 기업가와 종사하는 인력 수급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에 운영될 분야별 종사자 또는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술자 또는 기능이 필요한 일자리 인력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교수님께서는 스마트 시티와의 연계성에도 좀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 정책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정부의 그 100대 정책 과제로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란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말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스마트 시티 기술을 연계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똑똑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예, 스마트 시티 기술인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공공기관,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네. 즉 스마트 관광, 교통 서비스, 환경, 복지, 안전 등 도시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초강력 서비스망을 구축해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향후 수익 모델 개발 및 비용 부담 최소화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영리한 도시가 되어서 시민들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사회혁신과 더불어서 스마트 시티 시설을 연계한 맞춤형 도시재생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쇠퇴한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통신 비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에너지 자립하는 친환경 마을,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네. 세프티드 구축으로 한 안전한 마을, 커뮤니티 헬스케어로 스마트 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함께 데이터 통신으로부터 스마트 시티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연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 도시재생의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뭐 IT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경향과도 좀 맞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앱 하나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요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시 재생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네. 일전에 제가 스마트 시티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지역 명소, 맛집, 공예품 판매점 등 그 도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놀랬던 부분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그 플랫폼은 지역의 소식 전달 및 홍보 못지않게 개발 과정에서 IT 분야 청년 전문가, 요식업 청년 전문가, 청년 문화 예술 등이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하여 각자 마케팅을 한 부분인데요. 네. 이를 보면서 우리 경남에도 이런 인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지게 됐고 또 이런 인재들이 경남에 모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이 하루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 도내 지자체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공공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지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 창업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각종 IT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창업 초기 비용, 홍보 비용 등의 감소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일자리는 어떻게 좀 창출이 될 거라 보십니까? 네, 도시재생 정책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빔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예, 그 이유는 그 지역복지, 도시 공동 텃밭, 돌봄 교육, 집수리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문화예술, 사회주택, 화재 재난, 범죄 예방 안전 사업 등 정주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 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마을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해서 다양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을 기업이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지역 단위의 마을 기업은 청장년, 노년층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공급될 것입니다. 예. 자, 특히나 이재환 위원장께서는 지역 축제 개발에 청년들의 힘을 좀 기대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 대생의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 관광, 예술 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네. 즉 볼거리와 먹거리의 풍요로움인데요. 볼거리와 먹거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에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은 지역 축제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네. 지역 축제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때 그에 따른 부가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기획력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청년들에게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문화공연 관련 예산이 기획에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성장을 해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고 지역 문화 예술 산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문화 예술 분야는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제 참여 과정에서부터 기득권과 싸워서 사업을 획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하고 많은 서류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 행정적 경험이 많은 이벤트사 등이 축제의 기획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청년 기획자들은 아이디어를 뺏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기획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공모 과정의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축제가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을 지키고 앞으로 이 지역에 살아갈 문화예술 관련 인재를 키우고 지역 발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말씀해 주신 것, 청년 문화 기획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부분도 사실 둥지 내몰림 현상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시행한 우리 철거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벗어나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시재생 정책이죠. 따라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특별법은 사업법이 아니고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한다는 거죠. 네. 지자체가 계획을 실행하고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소위 말하는 둥지 내몰림 현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법규 내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일자리 공급이 되고 이에 따라오는 방어책도 마련이 됐다고 한다면 공급되는 인력의 전문성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 역할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전문 코디네이터, 전문 활동가 등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정책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범위는 확대되어 갑니다. 양성과 수급이라는 과제가 시급한 것이죠. 구슬이 스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정책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 전문 코디네이터 활동가에게 권한과 역할, 보상체계 등 통합적 시스템이 함께 필요할 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에서 도시재생은 경남에서 북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시 마산 지역은 10년 전부터 국가연구 최초 시범 자격이었고 도시재생 1번지로서 선구자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대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학부의 도시재생 전공 과정과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 연구자 그룹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시민대학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하기도 하고 네. 특별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식 변화와 함께 역량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이 이런 지자체 방향성을 좀 파악하고 움직인다면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들어요.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창원시 문화예술가가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 일명 창원문화예술인, 줄임말로 창문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문제는 창문에서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직접 양성한 창원시조차도 이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은 예총, 민예총 등에 주로 배정되다 보니 창문을 수료한 청년 예술인들은 수료증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기회가 적습니다. 네. 이는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만 충족할 뿐 사후 관리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력 양성 정책에 기대를 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러면 그렇지라는 상실감만 초래할 뿐입니다. 네. 심지어 창문 출신들의 역량을 실험하는 장으로 기획됐던 창원 거리문화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성과주의적 결과물이 되어 전문 업체를 섭외하는 공모가 진행된 것만 보아도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행정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을 제대로 잘 키울지,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또 다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수료생을 배출했지만 지자체는 활용 부분에 관심이 적다. 자, 이런 부분에 인재를 양성하고 계신 교수님께서도 고민이 좀 크시겠어요?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하죠. 때문에 꾸준한 전문 인력 양성 시급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단체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경남 도립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도가 발전 방안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어서 지역 혁신 전문 직업 인재 양성 대학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 분야의 한 부분 전문가 양성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재생 지역과 타 지역의 상생과 공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예. 네. 어쨌든 큰 틀을 마련하는 지자체와 기관에게 도시재생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은 앞으로 지역을 지키며 살아갈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시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포함해 향후 지역을 책임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청년 문화 예술인, 청년 창업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서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청년 문화 예술인의 경우 성장의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관기관은 실력 있는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주요 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관기계 관계자나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잘 받을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여 개인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를 찾아 양성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철저하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이 자치단체장의 성과에 치중하다 보면 선거 때마다 도시재생센터 등 일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 지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에서 중간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향후 활동가 등 지원 조직의 고용 안정 보장을 통해 정책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이나 주민조직 대표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권력이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주민 중심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은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고민해야 합니다. 네. 이는 도시재생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 오늘 주제와 같은 고민이 도시를 넘어 도민을 살리는 기회가 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